자,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.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. 저희가 이 시간에 연구원과는 이 ETF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. 이 질문은 잠깐 한 두 번째 정도로 미루고 먼저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저 연구원님의 어떤 그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시장의 전망이라든가 한번 구체화시켜서 여쭤보고 싶거든요. 예.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와 좀 다르게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들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9.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.3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분기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.1조 원을 했기 때문에 대략 40% 정도 감익을 보일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IM 부분의 그 스마트폰 부진이 이러한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미 신흥 지역의 그 현지 로컬 기업들이 그 고품질의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이런 거에 좀 휘둘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라인업 자체가 2015년 1분기 전까지는 모두 교체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영업이익 4조 원 내에는 충분히 달성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하향 이런 부분들이 여타 종목들의 전망의 하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일 알코아 실적을 발표로 미국 시즌의 어닝이 좀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글로벌 ETF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. 지금 자금 유출입 동향 어땠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신흥국 지역에 대한 자금 유입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. 또 신흥국의 투자 심리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ETF 시장 흐름에도 반영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지역이 큰 폭의 유출세로 돌아서면서 선진국 지역의 자산 유출 규모가 84억 달러 정도 좀 보였었고요. 또 신흥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원직 전반에 투자하는 GM 지역 같은 경우 2주 연속 지금 유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선진국 지역의 자산 유출 규모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달러 정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선진국 내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가 하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지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반영되면서 좀 5주 연속 자산 유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신흥국 내 일본 제 아시아나 유럽, 중동,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그 자산 순이익 규모 자체도 최근 들어서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우리 시장도 여쭤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 약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수 충족하는 국내 ETF 시장의 수급 주체별 어떤 자금 흐름은 어떻습니까? 네. 일단 코덱스 200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지수 하강을 염두에 둔 인버스 ETF 수익률이 최근 2주 동안 상당히 수익률이 2, 3% 내에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매매 방향은 없는데 일단은 지수 상승에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 이제 금융투자는 외국인과 다르게 코덱스 200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것들을 적절히 좀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좀 지수 하락에 적극적으로 좀 베팅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투신 같은 경우는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이면서 일단은 전주에 이어서 지수 상승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고요.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이어서 코스피 200 같은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좀 더 구사하면서 또 지수 상승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섹터별, 스타일별 ETF의 움직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섹터별로 좀 본다고 하면 헬스케어 ETF나 미디어통신 ETF 그리고 경기방어 ETF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. 어차피 그 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서 마케팅비 지출 감소에 따른 통신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들이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ETF 내 동 종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ETF들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번 주도 이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
자, 이번 주 대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이 흐름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자산시장의 핵심 이슈 네.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. 네.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많습니다. 네.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있고요.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 엔화 약세 속도를 두고 일단은 다음 주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10인대 진입을 좀 불가피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BOJ 통화정책 회의를 계기로 엔화 속도 자체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그 9월 FOMC 회의록 공개 자체가 추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더 매파적인 호조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달러의 추가적인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자, 큰 이슈로 지금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와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미국 연준의 회의록. 역시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제 매파적 시각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읽어보려고 할 텐데 이것이 시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 좀 시나리오별로도 네. 설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BOJ 네. 통화정책 회의나 삼성전자 3분기 어닝 시즌 발표 자체는 사실 네.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그동안 지수 하락에 따라서 좀 부침이 심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 좀 부각되는데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200과 레버리지 200 ETF의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엔화 약세 속도가 BOJ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좀 둔화되고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분위기는 이미 시장이 반영됐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가이던스 발표를 계기로 삼성전자,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수출주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번 주는 지수 방향을 본다고 하면 코덱스 200과 같은 코스피 200 관련 ETF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지수보다는 일단 업종 및 그룹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업종 측면에서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스타일 측면에서는 삼성전자, 현대그룹주 ETF를 중심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면 이번 주 좋은 수익률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현재로서는 엔화 약세 속도도 좀 주춤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의 좀 악화된 실적 이슈도 지수에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 아무래도 상승 압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. 연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